노년을 지혜롭게 실버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소처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가까운 사람의 표정이 굳어지는 순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우자든 자녀든 오랜 친구든 가장 편하게 대해야 할 사람과의 사이가 그 한마디로 어색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싶어서 되짚어봐도 특별히 이상한 말을 한 것 같지 않은데 그 뒤로 대화가 뜸해지고 거리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내가 말을 좀 조심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 이제는 입 밖으로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걸러지게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편하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편함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쉽게 내뱉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성격이 문제인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말이 거칠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성격이나 나이가 아니라 말을 고르는 기준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되고 어떤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지 그 기준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하며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고릅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오랜 친구에게는 다릅니다. 우리 사이에 뭐하는 마음에 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편함이 문제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은 더 깊이 박힙니다. 낯선 사람의 말은 흘려들어도 가까운 사람의 말은 오래 기억됩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예 입에 올리지 않는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답답해도 절대 꺼내지 않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린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 말들만 피하면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가까운 사람에게 했던 말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에는 말 안 듣는 자식은 혼내야 한다. 부부는 속 터놓고 다 말해야 한다. 친구끼리는 솔직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가까운 사이일수록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6가지와 그 말을 어떻게 바꾸면 관계를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면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아, 이 말만 안 하면 되는구나.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하고 말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은 너는 항상 그래입니다. 68세 김순자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또 식탁에 휴대폰을 가져와서 뉴스를 보기 시작했답니다. 순자 씨는 평소에도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밥 먹을 때만큼은 얼굴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남편은 맨날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그날은 참다 못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밥 먹을 때마다 휴대폰만 보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남편은 잠시 휴대폰에서 눈을 떼더니 뭐가 어쨌다고 그래. 난 그냥 뉴스 좀 보는 건데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은 그렇게 끝났고 며칠간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순자 씨도 속상했답니다.
난 그냥 밥 먹을 때 휴대폰 좀 내려놓으라는 건데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달랐을 겁니다. 항상, 맨날, 평생 같은 말들이 자기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미국의 결혼 상담 전문가 존 가트맨은 40년 넘게 부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맨날, 절대 같은 절대적 표현을 쓰는 부부는 이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한 가지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전체 인격을 공격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비판받는 것과 자신 자체가 비판받는 것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오늘 휴대폰을 식탁에 가져왔네는 행동에 대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항상 그래는 인격에 대한 공격으로 들립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넌 절대 안 변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방어벽을 칩니다. 내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난 가끔만 그러는데 왜 항상이라고 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묻혀버립니다. 휴대폰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항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싸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 너는 항상 그래라는 말은 왜 관계를 멀어지게 할까요? 이 말은 상대방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넌 변할 수 없어라는 체념입니다. 둘째, 난 너한테 기대하지 않아라는 포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그래,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뭘 해도 소용없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변화의 여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자신이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대한 부탁으로 들리니까요. 같은 의미라도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을 오늘로, 맨날을 지금으로, 절대를 이번에는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전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방어하지 않고 진짜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너는 항상 그래는 문을 닫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는 문을 여는 말입니다. 절대적 표현은 절대적 거부를 만듭니다. 하지만 구체적 표현은 구체적 변화를 만듭니다. 말 하나만 바꿔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은 그 정도는 참아야지입니다. 71세 박영수 씨가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요즘 회사에서 일이 너무 힘들어요. 상사가 자꾸 야근을 시키는데 빨리 퇴근해서 애들 데리러 가야 하는데도 이해를 안 해줘요. 너무 속상해서. 며느리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며느리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참아야지. 요즘 직장 다니는 게 다 그렇잖아. 나도 젊었을 때 밤새 일한 적 많았어. 그래도 꾹 참고 다녔지. 이제 몇 년 지나면 애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먹는 것도 잔뜩 먹을 나이인데 애들 생각해서라도 참고 다녀야지. 요즘은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운데.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내 알겠어요. 아버님하고는 곧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힘든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영수 씨는 나중에 아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애들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든데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맨날 참으라는 말만 들어서 이젠 안 한대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대요. 그 정도는 참아야지라는 말은 왜 상처가 될까요? 겉으로는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내 고통은 대수롭지 않아라는 평가절하입니다.
상대방이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 힘듦의 무게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나는 더 힘들었어라는 비교입니다. 내 경험과 비교하면서 상대방의 고통을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셋째, 방법이 없으니 그냥 견뎌라는 체념입니다. 해결책을 찾자는 게 아니라 그냥 참으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무력감을 줍니다. 그래, 어차피 바꿀 수 없으니 그냥 참는 수밖에 하고 희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며느리는 위로를 원했지만 들은 건 참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다음부터 속마음을 꺼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참으라는 소리만 들을 텐데 뭐하러 말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관계는 점점 피상적이 됩니다. 겉으로만 안부를 묻지 진짜 속마음은 나누지 않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 정도는 참아야지라는 말 대신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겠구나. 회사도 힘든데 애들까지 신경 쓰려니 얼마나 지칠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풀립니다. 그 다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봐.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고 도울 의사가 있다는 것만 전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면 조언을 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선택은 상대방의 몫입니다. 며느리는 이 말을 듣고 훨씬 더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참아야지는 문제를 묻어버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힘들겠다는 문제를 함께 나누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시오. 많이 힘들겠다. 정말 버겁겠다. 고생이 많다 같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참으라는 말 대신 함께하겠다는 말, 그것이 관계를 지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말은 내가 해봐서 아는 데입니다. 66세 이정혜 씨가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딸이 결혼 준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식장을 정하는 문제로 예비 사위와 의견이 안 맞아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딸이 정혜 씨에게 전화로 하소연했습니다. 엄마, 시댁 쪽에서는 작은 곳에서 조촐하게 하자는데 난 제대로 된 예식장에서 하고 싶거든. 근데 내 고집 부리는 것 같아서 말하기도 그렇고. 정희 씨는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결혼식은 크게 하는 게 좋아. 나도 내 아버지랑 결혼할 때 조촐하게 했다가 후회했어. 평생 한 번 하는 건데 제대로 해야지. 신랑 될 사람한테 내 생각 확실히 말해. 결혼 전부터 내가 꺾이면 나중에 더 그래. 내가 결혼 생활 30년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딸은 응, 알겠어 하고는 대화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딸은 결혼 준비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결혼식은 예비 신랑 의견대로 작은 곳에서 치르기로 했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경험해서 하는 얘긴데 왜 안 듣지? 나중에 후회할 텐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어도 다른 사람의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겪은 결혼과 딸이 하는 결혼은 다릅니다.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상대방도 다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내 경험이 정답이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후회했으니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나한테 맞았던 답이 다른 사람한테는 틀린 답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 몰라. 내가 알려줄게라는 태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누군가에게 답을 듣는 것보다 스스로 찾은 답이 훨씬 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했다는 건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강요하는 순간 상대방은 귀를 닫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 대신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경험을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만 제시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조촐하게 했다가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 근데 그건 엄마 경우고 너희는 너희 상황이 있을 거야. 너희가 편한 대로 결정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딸은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넌 어떻게 하고 싶어? 엄마한테 말해봐.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해.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그때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엄마는 어땠어? 하고 물어보면 그때 경험을 나누면 됩니다. 딸은 이 말을 듣고 훨씬 더 편하게 고민을 나눴을 것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 데는 경험을 무기로 만드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 경우는 이랬어는 경험을 선물로 만드는 말입니다. 내 경험이 정답이 아니라 참고 사항임을 인정하십시오. 상대방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여유를 주십시오. 조언은 구할 때 주는 게 좋습니다. 강요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귀 기울여 듣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말은 원래 다 그래입니다. 69세 최명자 씨가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랜 친구가 찾아와서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언니, 우리 남편이 요즘 술을 너무 자주 마셔. 저녁마다 소주 한두 병씩 혼자 마시는데 말려도 소용이 없어. 걱정이 돼 죽겠어. 친구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명자 씨는 친구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다 그래. 나이 들면 남자들이 다 그렇게 돼. 우리 남편도 그랬고 옆집 아저씨도 그러더라. 할 일 없으니까 심심해서 그러는 거야. 원래 남자들이 은퇴하면 다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친구는 그래. 그런가 하고는 차를 마시다가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친구는 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며칠 뒤 다른 친구에게서 들었습니다. 언니, 그 친구가 언니한테 속상했대. 남편 술 문제로 진짜 고민인데 언니가 원래 다 그래라고만 하니까 자기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대. 이젠 그 얘기 안 하겠대. 미국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공감에 관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그녀가 구분한 개념 중에 공감과 동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정은 위에서 내려다보며 안 됐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다 그래는 동정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고 흔한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브라운의 연구에 따르면 원래 다 그래 같은 일반화된 위로는 오히려 상대방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내 문제는 특별하지 않구나. 나만 유난 떠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감정이 무효화됩니다. 억울해하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하며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쌓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원래 다 그래는 내 문제는 새로울 게 없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 상황이 특별하다고 느끼는데 그걸 흔한 일로 취급당하면 무시당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어차피 말해봐야 다 그렇다는 소리만 들을 텐데. 원래 다 그래라는 말 대신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걱정되겠다. 남편이 매일 술 마시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 졸일까. 건강도 걱정되고 속상하겠어. 이렇게 말하면 친구는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일반화하지 않고 친구만의 고유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내 마음 알아.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 답답하고 불안하지. 그런 마음 가져도 괜찮아. 나한테는 언제든지 털어놔. 내가 들어줄게.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라 감정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자기 감정이 이상하지 않다는 확인을 원합니다. 친구는 이 말을 듣고 훨씬 더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원래 다 그래는 상대방의 고통을 일반화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겠다는 상대방의 고통을 특별하게 인정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에게는 특별합니다.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 특별함을 인정해 주십시오. 일반화하지 마십시오. 내 상황이 힘들겠다. 내가 억울하겠다. 같은 구체적인 말이 훨씬 더 위로가 됩니다. 5번째로 살펴볼 말은 그래서 내가 뭘 했어입니다. 67세 정수진 씨가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딸이 집을 살 때 수진 씨가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 동네는 학군도 안 좋고 교통도 불편해.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다른 데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니? 하지만 딸 부부는 가격이 적당하다며 그 집을 샀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사 알아보는 중이야. 여기 살다 보니까 애들 학원 보내기도 불편하고 출퇴근도 너무 힘들더라. 그때 엄마 말을 들을 걸 그랬나 봐. 딸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수진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 그때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학군도 안 좋다고 교통도 불편하다고 얘기했는데 안 듣더니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 진작 엄마 말 듣지 그랬어? 엄마가 몇십 년 살아봐서 하는 소린데. 딸은 응, 알았어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보다 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딸은 집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고민도 잘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수진 씨는 섭섭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한 건데 왜 저러지? 그래서 내가 뭘 했어라는 말은 왜 상처가 될까요? 겉으로는 내 말이 맞았지라는 확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3가지 독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았어라는 우월감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후회하고 있는데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둘째, 내 말을 안 듣더니 이 꼴이 됐지라는 비난입니다. 이미 힘든 상황에서 책임까지 묻는 것입니다. 셋째, 나는 너보다 잘 안다라는 교만입니다. 상대방의 판단력을 무시하고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딸은 지금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은데 듣는 건 내가 맞았어라는 승리 선언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더 움츠러듭니다. 역시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되는구나. 다음부턴 혼자 해결해야지 하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다음부터 아예 상담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잘못했다는 소리만 들을 텐데 차라리 혼자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나누지 못하게 됩니다. 조언을 구하던 사람이 조언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라는 말 대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현재 상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사 알아보느라 고생이 많겠다. 집 문제는 결정하기도 어렵고 바꾸는 것도 힘든데 속상하겠네. 그 다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거기서 좋은 추억도 많이 쌓았잖아. 애들도 크고 말이야. 이번엔 더 신중하게 알아보면 되지. 엄마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같이 알아보자. 과거를 들추지 않고 앞으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난 대신 격려, 비교 대신 위로를 건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는 과거에 갇힌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는 미래를 여는 말입니다.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지금 필요로 하는 위로를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조언보다 현재의 위로, 그것이 관계를 지킵니다. 맞았다는 말보다 괜찮다는 말이 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살펴볼 말은 내가 이해입니다. 70세 한영철 씨가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영철 씨는 요즘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자주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게 즐거웠고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저녁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동창 모임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야? 집에서 같이 있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우리 둘이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그러면 안 될까? 아내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영철 씨는 즉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해해. 나도 친구들 만나야 하잖아.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쉬는 건데 그것도 못하게 해? 친구들이랑 만나는 게 내 유일한 낙이야. 넌 집에서 편하게 지내잖아. 나도 좀 내 생활이 있어야지. 이 정도는 내가 이해해줘야지. 아내는 그래. 알았어 하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영철 씨의 외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영철 씨가 말을 걸어도 응, 그래, 같은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대상이 아닌 주체로 대할 때 만들어진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해해라는 말은 상대방을 나의 욕구를 들어주는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자기 감정이 있고 자기 욕구가 있는 주체인데 그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버는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일방적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내 필요만 주장하고 상대방의 필요는 무시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이해에는 겉으로는 부탁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명령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둬. 넌 참아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외로움이나 바람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말을 반복해서 들은 사람은 결국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구나. 이 사람한테 나는 이해만 해줘야 하는 존재구나 하고 체념합니다. 그렇게 관계는 한쪽만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다른 한쪽은 점점 지쳐갑니다. 부버가 말한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이해해라는 말 대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보, 외로웠구나. 내가 자주 나가니까 당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겠네. 미안해. 당신 마음 이해해. 이렇게 말하면 아내는 자신의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마음이 풀립니다. 그 다음 함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나도 친구들 만나는 게 좋긴 한데 당신하고 시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임 횟수를 조금 줄이고 주말에는 우리 둘이 같이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당신 생각은 어때?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함께 조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에는 일방통행을 만드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는 쌍방향을 여는 말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의 필요를 조율해야 합니다. 한쪽만 이해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맞춰가는 것, 그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내가 이해해 대신 내가 이해할게. 너도 이해해줘라고 말해보십시오. 그것이 평등한 관계를 만듭니다. 여기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까운 사이일수록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6가지와 그 말을 어떻게 바꾸면 관계를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너는 항상 그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인격 전체를 공격하는 말입니다. 항상 대신 오늘로, 맨날 대신 지금으로 바꾸면 됩니다. 둘째, 그 정도는 참아야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고통을 평가절하 하는 말입니다. 참아야지 대신 힘들겠다로 바꾸면 됩니다. 셋째,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는 말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대신 내 경우는 이랬어로 바꾸면 됩니다. 넷째, 원래 다 그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고통을 일반화하는 말입니다. 원래 다 그래 대신 정말 힘들겠다로 바꾸면 됩니다. 다섯째, 그래서 내가 뭘 했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과거의 조언을 들먹이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 대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로 바꾸면 됩니다. 여섯째, 내가 이해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일방적으로 이해를 요구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해해 대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로 바꾸면 됩니다. 이 6가지 말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상대방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 내 경험이 정답이다. 내 마음을 이해해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를 지키는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겠다. 힘들겠다. 함께 생각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아는 지혜입니다.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해도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말이 서툴러도 상처 주는 말만 하지 않으면 관계는 유지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말하기 전 3초 멈추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어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 가 아니라 이 말이 관계를 살리는가? 사실이어도 관계를 해치는 말이라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단 3초만 멈춰도 여러분의 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미덕이었고 가족끼리는 다 터놓고 말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좋은 소식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까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만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가 이미 쌓여 있습니다. 그 지혜를 말에 조금만 더 담으면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알고 그 말을 참는 것, 그것이 나이 들수록 빛나는 품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가까운 사람과 대화할 때 3초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관계를 살리는가?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하는 말, 그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평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버의 지혜였습니다.